비교 우위 원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강의를 다시 한번 녹화를 해보려고 해요. 이 개념은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사람이 처음 만든 개념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18, 19세기에 포르투갈과 이제 영국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포르투갈은 훨씬 더 적은 노동력으로 와인과 옷을 생산했어요. 그 말인즉슨 포르투갈이 영국에 비했을 때 와인과 옷 생산에서 모두 절대 우위, 그러니까 가격이 싸더라는 거죠. 포르투갈이 와인과 옷이 모두 싸더라. 그래서 상대적으로 영국은 와인과 옷 생산에서 절대 열위에 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라는 것은 높다, 우위, 그 다음에 열이라는 것은 낮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영국과 포르투갈이 무역을 하면 이제 영국이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사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포르투갈 역시 와인을 생산하면서 옷을 포기해야 되죠. 그리고 옷을 생산하면 상대적으로 와인을 포기해야 돼요.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대적인 생산비라고 합니다. 상대적 생산비는 곧 와인을 생산하면서 포기하는 옷이니까 기회비용을 뜻하죠. 그죠? 그래서 이 상대적 생산 비용 역시 낮은지를 진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와인과 옷이 절대값은 영국보다 쌀 수 있지만 와인을 생산하면서 포기하는 옷의 값과 옷을 생산하면서 포기하는 와인의 값이 이제 정말로 이제 상대적으로 싼지, 기회비용이 싼지를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비교 우위 원리가 정말 이제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알아볼까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드는 거예요. 세상에는 갑국과 을국밖에 없고 이제 생산되는 이제 단위 이제 자원은 자동차와 의류밖에 없다고 했을 때 요것을 이제 어느 나라가 더 싸게 생산을 하나요? 자동차는 50원인 갑국, 의류도 100원인 갑국이 더 쌉니다. 그래서 요 이제 얘기로 따지면 1번 갑국은 을국에 비해서 절대적인 가격이 싸죠. 절대 우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각국은 이제 모두 자동차도 싸고 옷도 싸니까 당연히 이제 을국과 이 절대 우위의 이제 논리에 따르면 교역을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각국 역시 자동차를 생산하면서 의류를 포기해야 되고 을국 역시 의류를 생산하면 자동차를 포기를 해야 돼. 상대적인 이제 상대적인 생산비, 기회 비용의 값이 정말 싼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랑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제 자동차부터 볼게요. 자동차는 50원에 한 대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럼 50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의류를 포기하는 거죠. 그럼 의류를 몇 개 포기하는 거예요? 의류는 생산하는데 100원이 든대요. 하나 생산하는데. 그럼 50원으로는 의류를 몇 개 생산할 수 있어요? 50원으로는 100원짜리 의류를 몇 개 생산할 수 있어요? 0.5개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는 이제 쉬운 방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원으로 100원짜리 의류는 몇 개 생산할 수 있느냐? 이제 50원에다가 100원을 나눠야겠죠. 그죠? 50원에다가 100원을 나눠야겠죠.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0.5벌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옷 0.5벌. 그러면 이제 옷도 봅시다. 옷을 이제 한 단위 생산하는데 100원이 들어요. 그럼 100원으로 만들 수 있는 자동차를 포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자동차를 얼마나 포기하는 거예요? 자동차는 50원으로 한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한 단위를. 그러면 옷 100원으로는 자동차를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100원에다가 50원을 나눠야겠죠. 100원 나누기 50원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동차 2대를 포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을국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을국은 이제 300원이 이제 자동차를 계산하는데 든대요.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그러면 300원으로 만들 수 있는 의류를 몇 벌을 포기하느냐? 300원으로 200원짜리 의류를 몇 개 만드느냐?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겠죠.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300원으로 200원짜리 의류를 몇 개 만드느냐 했더니 옷은 1.5벌을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하나 만들면. 그러면 우리 자동차를 이제 포기해야 되면 의류는 한 단위 200원이야. 200원으로는 자동차를 몇 대 만들 수 있을까? 자동차는 아까 전에 300원이라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200원 나누기 얼마? 300원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3분의 2니까 자동차는 0.666대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갑국은 갑국은 이제 자동차를 이제 같은 것끼리 이제 자동차면 자동차를 가지고 갑국과 을국을 비교하고 의류면 의류를 가지고 갑국과 을국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국은 자동차를 생산할 때 옷을 0.5를 포기하고 을국은 1.5를 포기해요. 누가 더 많이 포기해? 을국이 포기가 더 많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포기가 적은, 생산 비용이 적은 어디가? 갑국이 자동차를 생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갑국.
그럼 의류를 가볼게요. 의류는 갑국은 이제 생산하려면 차를 2대를 포기해야 되는데 을국은 0.6대만 포기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포기해요? 갑국이 포기가 더 많죠. 그럼 상대적 생산비가 적은 나라는 어디? 을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류는 누가? 을국이 이제 생산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이게 정말 맞는지 선생님이랑 이제 검증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갑국과 을국 모두 차도 한 단위를 갖고 이제 옷도 한 단위를 모두 갖는다고 합시다. 그때 이제 2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교환을 안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하나는 교환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교환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갑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얼마 들어요? 50원. 옷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요? 100원. 그러니까 50원 더하기 100원이니까 총 얼마가 들어요? 150원이 드는데 을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300원. 그리고 옷 하나 만드는데 200원이 드니까 2개 더하면 각각 가지려면 500원이 있어야 이제 이 2개를 차와 옷을 다 한 단위씩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환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기들이 이제 상대적 생산비가 적은 것을 2개를 생산해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럼 갑은 아까 전에 뭐를 잘 만든다고 했죠? 자동차. 차를 2단위를 생산하는 거예요. 내 차는 한 단위에 얼마야? 50원. 그러니까 50원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얼마죠? 100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을은 아까 전에 뭘 잘 만든댔지? 옷을 2단위를 만들어서 이제 갑국과 교역하는 거예요. 옷은 이제 을에서는 200원이니까 얼마가 들어요? 400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땐 차와 옷값이 다른데 1대1로 교환이 되냐? 교환해도 값이 싼 거야. 왜? 갑국에서 2개를 다 만들었을 때보다 교환했을 때는 50원이 싸고 을국 같은 경우에는 100원이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비교 우위의 논리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여러분 여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한번 볼게요. 세상에는 갑국과 을국만 있고 자동차와 의류만 소비한다. 그래서 각각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단위, 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갑국은 자동차, 의류를 모두 싸게 비용을 만들 수 있죠. 그 말은 이제 절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을국과 무역하지 않고 2 제품을 모두 자국에서 생산하는 게 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자동차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갑국은 의류 0.5개를 포기했고 여기 아까 계산했죠. 그죠? 을국은 의류 1.5개를 포기를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는 자동차 생산을 위한 기회비용, 즉 자동차 생산의 상대적 생산비가 을국보다는 갑국이 적다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 반면에 이제 의류 생산의 상대적 비용을 구해보면 갑국은 아까 전에 차 2대가 들었지만 을국은 차를 0.6대만 포기하니까 훨씬 더 적을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갑국은 자동차, 을국은 의류 생산을 해서 서로 교환하면 이익이다. 이게 진짜 맞냐는 거지. 그래서 갑국은 자동차를 이제 2단위를 생산하고 을국은 옷을 2단위를 생산해서 이제 생산을 교환하면 100원, 400원이 드는데 만약에 교환하지 않으면 150원 그리고 500원이 필요한 거죠. 500원.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갑국은 이제 생산해서 교환을 하면 50원, 을국은 100원의 이익이 발생을 하니까 비교 우위에 의해서 교환하는 것이 더 싸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생산 비용에 따른 차이입니다. 비용에 따른 차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생산 양에 따른 차이로 바꿔봐요. 생산 양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 학교 교과서에 있는 부분이죠. 그죠? 자, 보면 세상에는 갑국과 을국밖에 없고 역시 쌀과 자동차만 생산한다 했을 때 이거는 포기하는 양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위가 다 톤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갑국은 100톤을 생산하면 200대를 포기해야 돼. 그죠? 그러면 1톤을 생산했을 때는 얼마를 포기해야 돼요? 100톤에 200대니까. 그렇죠? 2대를 포기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쌀 1톤당 상대적 생산비는 차 2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가볼게요. 자동차는 한 대를 생산하면 몇 톤을 포기해야 돼요? 200대일 때 100톤을 포기하니까 2대일 때 1톤을 포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0을 200으로 나눠야겠죠. 그죠? 200대일 때 100톤을 포기하는 거니까 자동차를 0.5대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0.5대. 네, 단위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을국 가볼게요. 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0톤일 때 300대를 포기하고 300대를 생산하면 600톤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을국이 1톤을 생산하면 얼마를 포기하는지 봅시다. 몇 대를 포기하는지. 600톤일 때 300대를 포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600톤일 때 300대를 포기해야 되니까 2분의 1, 0.5대를 포기하는 거죠. 차 0.5대.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만약에 한 대를 생산한다 했을 때 그러면 쌀은 몇 톤을 포기하느냐? 자동차 300대로 이제 생산 대신 600톤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딱 지우고 한 대일 때는 2대가 되겠죠. 그죠? 600톤일 때는 300대를 이제 포기를 하면 이제 3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거를 600톤으로 이제 포기를 하면
이제 차 2대가 되는 거죠. 차 2대. 그죠? 차 2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라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나라끼리. 그래서 쌀을 가지고 나라끼리, 자동차를 가지고 나라끼리 비교를 해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갑국은 쌀을 생산하는데 차를 2대를 포기했어요. 을국은 쌀을 생산할 때 1톤당 차를 0.5대 포기했어요. 그럼 갑국의 포기량이 더 많죠. 상대적 생산비는 을국이 낮아요. 그래서 쌀은 누가 이제 을국이 생산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갑국은 한 대를 생산하는데 이제 쌀이에요, 쌀 0.5톤을 포기를 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을국 같은 경우에는 한 대를 생산할 때 쌀 2톤을 포기한 거, 2톤을. 그럼 어느 나라가 더 포기가 많아요? 을국의 포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쌀은 상대적 생산 비용이 적은 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쌀의 포기 비용을 더 이제 적게 하는 데가 갑국이니까. 요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말 하고 있죠. 그죠? 1톤을 생산할 때 갑국은 자동차 2대를 포기해야 되고 을국은 자동차 2분의 1대를 포기한다.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한다고 할 때 갑국은 쌀 0.5톤, 을국은 쌀 2톤을 포기한다. 그래서 이런 기회비용, 상대적 생산비를 생각해 봤을 때 갑국은 자동차를, 을국은 쌀 생산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이제 앞에 내용을 보면 국제무역에서 한 나라가 교역 상대국보다 낮은 생산비로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걸 절대 우위라고 해요. 그래서 절대 우위에 의해서 무역이 일어나지만 값이 절대적으로 싸다고 해서 무역이 일어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절대 우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비교 우위에 의해서 상대국보다 적은 기회비용으로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결국에는 이제 교역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걸 선생님이 이제 공식을 알려줬어요. 공식 한번 볼까? 공식을 뭐라고 알려줬냐면 이렇게 얘기했었죠. 만약에 그것을 구하는 이제 공식이 생산 양에 대한 표라면 뭐를 해야 된다? 선생님이 그래서 공식을 가르쳐 줬어요. 공식을. 그래서 이제 공식의 이제 이름은 이거였죠. 비자 양모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그 표가 생산비를 계산하는 식이라고 하면 나를 분자에 넣고, 만약에 그 표가 생산 양을 계산하는 식이라면 나를 분모에 넣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건 생산량, 그러니까 톤, 대 생산량을 비교하는 거죠. 생산량을 비교할 때 나를 어디 넣어라? 분모에 넣어라. 나를 분모에 넣어라. 나를 분모에 넣어라. 나를 분모에 넣어라. 나를 분모에 넣어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거 생산비를 계산할 때를 한번 볼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비자 양모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원으로 끝나요. 그래서 50원, 100원, 300원, 200원. 생산비를 계산하는 거예요. 생산비일 때는 나를 어디 넣어라? 분자에 넣어라. 나를 어디 넣어라? 분자에 넣어라. 분자에, 나를 분자에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이 일단 이 표가 무엇을 구하는 식인지를 먼저 알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 공식을 적용하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이 관련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세상에는 A국, B국만 있고 각 나라는 컴퓨터와 자동차만 생산한다고 할 때 A국은 $50, B국은 컴퓨터 생산에 $80, 그리고 A국은 자동차 생산에 $200, B국은 $400가 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절대 우위에 있어서는 컴퓨터가 더 싼 나라는, 그렇죠, A국이 더 싸죠. 그리고 자동차가 더 저렴하게 생산한 나라도 A국이 더 저렴하게 생산을 해요. 그러면 A국은 B국에 비해서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에 반해서 B국은 A국에 비해서 가격이 이제 비싸니까 절대 여류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무역의 논리에 따라서 절대 우위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A국은 B국에 비해서 이제 수입을 할 것이 없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A국 역시 컴퓨터를 생산하면서 자동차를 포기하고, 자동차를 생산하면 컴퓨터를 포기해야 되는 비용이 있으니까 그 기회비용을 비교해봤을 때 정말 싼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기회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큰 숫자부터 계산하면 편해요. A국은 자동차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200가 들었어요. 그죠? 그럼 $200로 생산할 수 있는 컴퓨터 몇 대를 포기한 거예요? $200로 컴퓨터 한 대 $50를 생산하니까 이거를 나누면 4대를 포기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B국 가볼게요. B국도 역시 자동차를 $400에 생산을 하는데, 그러면 $400로 생산할 수 있는 컴퓨터를 포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컴퓨터는 몇 개를 포기한 건가? 이 컴퓨터는 한 개에 $80에 만드니까 $400를 가지고는
50달러짜리 컴퓨터를 5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로 가볼게요. 컴퓨터를 50달러로 한 대 생산을 하면 그만큼 자동차 생산이 안 돼. 근데 자동차는 200달러 한단 말이야, A국에서. 그러니까 50달러로는 자동차 한 대도 못 만들죠. 그럼 50달러로는 200달러짜리 자동차를 몇 대 만들 수 있냐? 나눠보니까 4분의 1. 그러니까 0.25대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80달러로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면 네, 80달러로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면 400달러짜리 자동차를 80달러로는 5분의 1이니까 0.2대를 포기하고 컴퓨터를 만드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는 제품당 나라끼리 비교하는 거랬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를 더 이제 생산했을 때 더 많이 포기하는 나라는 그렇지, A국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포기 비용, 기회 비용이 더 적은 B국에서 컴퓨터를 생산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자동차는 A국은 자동차 생산에 컴퓨터 4대를 포기하고 B국은 컴퓨터 5대를 포기했네요. 더 많이 포기한 나라는 B국. 그럼 더 적은 포기양으로, 포기 가격으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A가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해석을 해보면 A국은 두 상품 모두에 절대 우위가 있죠. 더 싸다. 그죠? A가 더 싸요. 그 다음에 A국의 자동차 한 대 생산의 기회비용, A국의 자동차 한 대의 생산의 기회비용은 컴퓨터 4대이다. 요거 맞는 말이죠. B국 가볼게요. B국의 컴퓨터 한 대 생산의 기회비용 자동차 0.2대이다. 요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리을, A국은 자동차를, B국은 컴퓨터를 특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이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A, B가 바뀌어야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럼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글이 나오면 이 글을 표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일단 전 세계에서 나라는 A, B밖에 없고, 그리고 각각 쌀과 생선만 생산한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할 때 똑같은 1시간당 A국은 쌀 한 가마니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생선은 10마리를 잡을 수 있대요. 그리고 B국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쌀 2가마니를 생산하고 생선은 30마리를 잡는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생산량이죠. 그죠? 똑같은 시간 동안 훨씬 더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디예요? 쌀은 A국, B국이, 생선도 B국이 훨씬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B국은 쌀과 생선에 대해서 A국에 비해 절대 우위에 있다 할 수 있고, A국은 B에 비해서는 생산량이 적으니까 절대 열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 우위의 논리에 따르면 B국의 입장에서는 A국에 쌀과 생선을 수입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B국이 쌀을 생산하면서 포기하는 생선의 기회비용, 생선을 생산하면서 포기하는 쌀의 기회비용을 진짜 비교를 해봐서 그 포기하는 값이 정말 싼지는 비교해봐야 아는 부분이다 라고 했었죠. 그죠? 그럼 각각의 기회비용을 먼저 계산해놓고 표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자, A나라는 쌀 한 가마니에 생산을 하면 생선을 얼마나 포기해야 돼요? 생선은 10마리를 포기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거꾸로 생선을 한 마리를 생산하면 쌀은 얼마나 포기해야 될까? 10마리일 때 한 가마를 포기했으니까 한 마리일 때는 0.1가마니를 포기를 해야겠죠. 그죠? 10마리일 때는 0.1가마니. 0.1. 좀 옆으로 갈까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B국 가볼게요. B국은 쌀을 2가마니일 때 30마리를 이제 포기하니까 쌀을 한 가마니 생산하면 생선을 얼마나 포기해야 될까? 2가마니일 때 30마리를 포기해야 되니까 생선 15마리를 포기를 해야겠죠. 쌀 한 가마니 생산하면. 그 다음에 생선을 만약에 한 마리를 생산했을 때는 생선 30마리를 잡았을 때 2가마니를 포기하는 거니까 2가마니에다 30마리를 나눠야겠지. 그지? 15분의 1. 그렇게 따지면 생선이 이제 쌀이 0.06 땡땡땡 가마니가 필요한 거죠. 그죠? 선생님이 이거 말을 잘못 썼네요. 잠깐만요. 요 생선에 따른 요거는 쌀 포기하는 거죠. 쌀 가마. 이것도 쌀 가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아까 비교는 제품에 대해서 나라별로. 그래서 쌀을 생산하면서 A는 생선 10마리를, B는 생선 15마리를 포기했어요. B국이 포기율이 더 크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생선의 포기 비용, 즉 기회비용이 더 적은 A국에서 쌀을 생산하는 게 유리하고, 생선을 봤을 때는 생선은 A국은 생선 한 마리당
0.1가마니를 포기했는데 B국은 0.06가마니. A국이 더 많이 포기해야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포기 비용, 기회 비용이 적었던 B국이 생선을 특화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풀이를 해보는 거예요. 자, 생선으로 평가하니 좀 어렵죠. 그죠? 생선으로 평가한 쌀의 기회 비용. 이거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그냥 쌀의 기회 비용이야. 쌀은 생선으로 평가가 되죠. 쌀의 기회 비용은. 그죠? 그래서 생선으로 평가된 쌀의 기회 비용은 B는 15, A는 생선 10마리니까 B가 크다. 요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시간당 쌀 생산량. 시간당 쌀 생산량은 어디가 많아요? A와 B 중에 B가 많죠. B는 2가만이고 A는 하나니까. 그 다음에 시간당 생선 생산량을 볼게요. 시간당 생선 생산량은 A는 1시간에 10마리, B는 1시간에 30마리니까 훨씬 더 많은 게 B가 되겠죠. 둘 다 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 B 사이에 교환을 막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A는 쌀을 특화하고 B는 생선을 특화해서 점점 이제 B의 생선 생산량과 A의 쌀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4번, 5번은 좀 어려워했는데 4번, 5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쌀 1가마니를 생산하는 대신에 생선 10마리를 잡아. 이거 더 복잡하죠. 이거 삭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생선을 10마리를 잡아서 B한테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A가 생선 10마리를 잡아서 B한테 가져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 B에서는 쌀을 갖고 싶은 거야. 쌀을. 그래서 이거 해석을 해보니까 여기 B에서는 쌀이 이제 생선 선생님 똑바로 쓴 게 맞았네요. 생선이에요. 생선. 미안해요. 그래서 생선 하나당 쌀이 0.06가마니를 포기를 했으니까 그죠? 아까 생선 몇 마리 가져왔다 했어요? 10마리. 그러면은 이제 쌀도 10배를 해야겠죠. 10배를 하면 0.06 곱하기 10이니까 0.6가마니. 0.6가마니는 1가마니 이상이 안 되죠. 교환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볼게요. 5번. 5번도 마찬가지. 여기서 요 말을 삭제하면 편해요. 생선 어이구야. 잠시만요. 네. 이게 엄청 크게 돼 있네. 네. 생선 30마리를 잡는 대신 이거 삭제하고 B가 쌀 2가마니를 생산해서 A한테 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이거 가볼게요. B가 쌀 2가마니를 가지고 어디 갔다? A한테 갔어요. 그래서 뭐를 갖고 싶은 거예요? 생선. 근데 이제 A국에서는 쌀 1가마니가 생선 10개니까 2가마니 가져왔으면 쌀이 몇 개, 생선이 몇 개요? 곱하기 2 하니까 20마리와 교환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풀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 여러분 선생님이 가르쳐준 공식 있었죠, 그죠? 공식이 뭐였지? 공식은 생산 B를 묻으면 나를 분자에 넣고, 이제 만약에 생산량을 묻는 문제면 나를 분모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분자는 위, 분모는 밑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 그대로 해석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한번 같이 보시면 이거는 생산 B죠. 왜냐하면 단위가 달러로 떨어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생산 B 50원, 200원, 80원, 50달러, 200달러, 80달러, 400달러를 뜻해요. 그럼 생산 B를 물어보는 거니까 나를 어디 넣어라? 분자에 넣어라. 나를 분자에 넣어라. 나를 분자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생산량을 물어보는 문제였죠. 생산량. 그럴 때 나를 분모에 넣어라. 나를 어디 넣어라? 분모에. 나를 분모에. 그리고 나를 분모에 넣어라. 이렇게 해서 공식으로 가지고 계산을 하면 좀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준비 열심히 하시고 화이팅입니다.